기자 수첩을 가야 될 텐데 예. 오늘 뭐 유럽에서 좀 보고 느끼신 것들 중에 하나 풀어놓으시죠. 예. 주로 프랑스에 있었습니다만 프랑스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겨울철의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거기도 그래요? 예. 실제로 가로수로 심었던 죄송합니다. 예. 오렌지 나무에 꽃이 다 피었고 뭐 크리스마스인데도 노르망디 파리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막 조경용 꽃들이 활짝 피었고요. 꽃들이 피었어요. 예. 본래 프랑스의 겨울 모습 하면은 이제 아이스 스케이팅, 예. 그다음에 눈싸움, 그다음에 따뜻한 그 와인을 졸여 마시는 뱅쇼,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모습인데 뭐 꽃이 피고 골프장에는 잔디가 자라서 잔디 깎는 기계 동원해서 잔디 깎아야 되고 뱅쇼 거리에서 마시는데 맛도 없고. 심각하네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예. 프랑스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예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연합 국가 중에 농업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프랑스고요. 그래요? 그다음이 이태리.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 순서입니다만 유럽연합 전체 농업 생산의 프랑스가 20%를 차지합니다. 와. 나머지 이태리, 스페인, 독일이 한 12%, 13%씩 조르륵 이제 있고. 예, 뭐 주로 뭘 재배해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만 해도 와인, 치즈, 그다음에 프랑스 돼지고기가 또 유명하죠. 거기다 키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올겨울에 이미 이렇게 나무들이 다 꽃이 피어버리면 내년 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이제 완전히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러니까 올겨울 이상 고온 현상이 지구촌을 덮었다 우리가 뉴스로만 전했는데 변상욱 대기자는 직접 목격하고 오셨네요. 거리에 심각해요. 진짜 과일나무 꽃들이 잔뜩 피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리 얘기하시니까 궁금한 게 파리 테러 이후에 좀 모습이 좀 어떻게 변했든지 궁금합니다. 우선 7일이 샤를리 앱도 1주년입니다. 그때 편집장 등 12명이 숨졌죠. 그래서 지난 5일인가요? 샤를리 앱도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인질극이 벌어졌던 유대인 식료품점, 그 파리 테러 발생 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명판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샤를리 앱도 사건이 뭐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만평을 실었던 그 잡지사에 대한 테러였죠. 그리고 공화국 광장에 가보니까 역시 추모의 꽃다발, 쪽지들이 가득했고 잠시 발길을 멈춰서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 또 관광객들 모습도 계속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기념나무를 심는다고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행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9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바타클란 공연장 여기도 이제 안 들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보셨어요? 그 공연장에? 가봤습니다. 마지막 한국에서 떠날 때에 봤던 보도 사진에는 바타클랑을 커다란 장막으로 가려놓고 그 앞에 추모의 꽃이나 추모글 쪽지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막상 파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장막을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영업을 시작해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아마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쯤에는 다시 꼭 문을 열겠다. 조금씩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그렇습니다. 뭔가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가 불법하고 불의한 폭력에 무릎 꿇는다는 모습을 결코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자존심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이들의 노래와 춤으로 여기가 다시 채워져야지 마치 이 자유로웠던 공간이 묘지처럼 평화운동의 순례 유적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마치 묘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 이슈는 테러범 중에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프랑스 국적자들도 있는데 이 국적자들을 국적을 갖다가 박탈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 국민을 국적자, 그다음에 아랍 국적도 있고 프랑스 국적도 있는 이중 국적자 둘로 나누어서 따져보고 이중 국적자들이 뭔가를 잘못하면은 이중 국적자에게서 프랑스 국적을 뺏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마땅하느냐 이 논란. 사실은 이제 프랑스 하면은 똘레랑스잖아요. 관용.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크게 되겠는데요. 관용과 박애의 전통이 프랑스의 전통인데 이거 이중 국적자가 뭘 잘못하면 프랑스 국적 내놔 이렇게 하고 뺏어야 되느냐. 근데 오히려 똘레랑스 전통을 계속 갖고 왔던 나이 든 사람들은 뺏어서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유 뺏읍시다. 뺏자. 젊은 사람들은 뺏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야 관용이다. 되나 이렇게 된 건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취업난에다가 이민자들은 잔뜩 들어와서 어지럽지 하니까 그런 게 강한 것 같고요. 그럼 과연 프랑스 국적에
앞으로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육두품도 있다는 얘기냐. 그럼 그 다음 차례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차례가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인으로서 국적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결국 프랑스 내에서의 종족차별, 인종차별이 되는 건데 그게 과연 프랑스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건 아마 우리도 프랑스의 논의가 진전되는 걸 잘 보면서 그렇죠. 과연 우리 안에서 이민자들이 뭔가 불법적인 문제로 거론됐을 때 국적을 가지고 또 저 사람들은 역시 한국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도 해볼 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중국적자의 국적을 말소하는 게 테러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게 늘 또 보나요?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럼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국적을 뺏어버리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겁나가지고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할 거냐.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프랑스 사회만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과연 프랑스 사회가 갈 방향이 그쪽이냐. 이런 논란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여론조사 같은 것 좀 정리된 게 있던가요? 르피가로지가 한 거 보면 85%는 헌법에 명시해서 국적 박탈하자라고 대다수는 아마 파리 테러의 충격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85%가. 그러나 프랑스의 평화를 지키는 건 옳지만 그게 화합과 연대로 가면서 지키는 게 맞냐 분리와 격리와 추방으로 가면서 지키는 게 맞냐 이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파리의 모습을 목격하고 오셨네요. 뭐 어지럽기는 지금 세계 곳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어지러운데 여러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황지용님.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는 대응 방법은 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이분은 확성기 방송을 조금 별로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8291님은 상대방이 칼 들고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다독이고 이해하는 게 칼을 놓는 거 아니겠는가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자, 여러분의 의견 뭐 하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견들을 모아 가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